2022년 AGF에 다녀왔습니다. 줄 이야기가 좀 많아서 부스 내부만 보실 분들은 1분 30초 이상 이후를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월드컵을 보고 자다 보니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주차장 쪽으로 8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AGF를 꾸준히 가면서 본 적 없는 줄이 보이더라고요. 건물 안이 이미 꽉 찼는지 외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보니 줄이 끝이 안 나길래 어디까진가 했는데요. 제1 전시장까지 줄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 8시에 이 광경을 보고서 와, 진짜 코로나 이후로 덕후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줄 끝에 도착하고서 잠시 기다리니 아예 주차장까지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긴 대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오픈 시간이 되니 비교적 빨리 제2 전시장에 가까워졌는데요. 새벽에 대기하신 분들 중에서 쓰러진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앰뷸런스가 계속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무 과할 정도로 과열되었다 정도로만 말하고 싶네요. 건물에 입장하니 스태프분들이 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입장줄 관리하는 스태프분들이 상당히 통제를 잘하셔서 이 부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덕분에 줄을 안 서는 라인은 이동하기 매우 편했어요. 근데 줄이 이게 건물 가장 안까지 쭉 대기를 시킨 거였는데요. 끝자리에서 안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라인이었고 다시 돌아올 때쯤 CU 편의점 뒷건물로 이동하는 구조였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이 길었습니다. 제가 앞쪽으로 올 때쯤이면 다시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오는 구조라 이번에 몇 명이 왔는지 감이 안 잡혔는데요. 그렇게 CU 편의점 앞쪽에 도착을 했고 뒤에선 경찰분들도 대기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셨는데요. 안전에 있어서 관리를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꾸준히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다시 긴 대기 시간을 지나 사전 예매줄로 올 수 있었습니다. 표를 받는 줄은 6줄로 운영되어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입장표를 받고 입장 줄을 지나서 드디어 AGF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총 3시간 가까이는 기다렸던 것 같네요. 입장하니 제일 먼저 보인 부스는 카카오게임즈였습니다. 부스 디자인을 지스타스럽게 해뒀더라고요. 제가 처음 입장했을 때는 우마무스메 위닝 라이브 목록들을 보여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벤트 안내줄인데 이렇게 내부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후 행사 시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보기가 힘들 정도였네요. 카카오게임즈 옆에는 노벨피아 부스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이벤트 참가 및 굿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선 게임 체험도 가능했었는데 스태프분들이 관리를 잘해주셔서 매우 원활히 돌아갔습니다. 대기도 오래 안 걸렸네요. 그리고 옆에는 에이서스 4090인지 4080인지는 모르겠는데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터프 시리즈 제품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엄청 크더라고요. 터프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AS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 앞에는 마스코트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포토존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도카와 부스인데요. 조금 아쉬웠던 부스였습니다. 부스가 작지도 않았는데 중앙에 애니메이션 상영해둔 게 전부여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네요. 그리고 건너편엔 동방 프로젝트 게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치로 하는 게임이었는데 이 뭐랄까 좀 어른 동방?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론 레드, 블루 스테이지인데요. 제가 간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 레드표 배포만 하고 있었고 따로 뭔가 열리진 않았었습니다. 행사 시간 전에는 배포받은 표를 보여주고 입장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부스들만 돌기로 해서 따로 스테이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츠네미쿠 부스입니다. 여기 줄이 상당했습니다. 벽에는 1, 2세대 보컬로이드 프로필을 적어뒀고 따로 미쿠 피규어나 인형들을 구매할 수 있게 구성했더라고요. 줄 끝에는 리듬 게임을 체험할 수 있게 설치해뒀는데 제가 아는 게임은 프로젝트 디바가 달아서 이거는 같은 장르인가 싶네요. 건너편에는 매니아 하우스라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출시 전인 피규어나 이미 출시한 피규어들을 전시한 부스였습니다. 아이돌 마스터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사진 찍을 때 이 카에데라는 캐릭터를 다들 좋아하셨는지 줄을 서서 찍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쁜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옆에는 병라망로 피규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병라망로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 피규어들도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소드아트 온라인, 슈타인즈 게이트 피규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스에서 본 피규어 중엔 아스나가 제일 컸던 걸로 기억하네요. 옆에는 코믹스 아트라는 피규어 부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아쉽게도 내부를 찍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 카운터 사이드 부스가 있었습니다. 카운터 사이드는 최근 카페 스트레가라는 오프라인 카페도 오픈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카페 전신대도 설치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신규 캐릭터도 보였는데 인기가 상당했네요. 도착했을 때 쭉 줄이 있었는데 굿즈 준비를 많이 못했는지 금방 마무리가 되어서 오후에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열린 것도 1시간도 안 걸려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좀 더 여유있게 준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곳이라 이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데 최근에 원피스 극장판 레드가 상영되었는데요. 우타라는 캐릭터가 버추얼로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진 촬영 및 SNS 게시가 금지된 조건으로 하는 행사라고 설명해 주셔서 굿즈 이미지만 찍었는데요. 원피스도 버추얼로 내는 걸 보면 이 버추얼 시장이 진짜 많이 커졌구나 싶었습니다. 다음은 애니플러스 콜라보 카페입니다. 처음에는 거진 줄이 없었습니다. 이 홀로라이브 라인만 제외하면 그냥 바로 구매가 가능한 정도였는데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고서 다들 배고파지셨는지 다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배고픔 참는 건 쉽지 않죠. 이후 다시 피규어존으로 넘어왔는데요. 먼저 본 부스는 구스마일 컴퍼니였습니다. 부스를 나눠서 설치해뒀는데 작은 부스 쪽엔 옛날 애니메이션인 다간 프라모델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랑조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직원분들이랑 다간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네요. 다음은 본부스인데요. 아직 출시 미정인 라이자 피규어나 예약 주문이 가능한 스파이 패밀리, 그리고 우마무스메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넨도로이드로 유명한 구스마라 넨도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원신도 있었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부스 뒤에는 현장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월마다 컨셉샷을 찍은 걸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를 둘러볼 때 옆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요. 알고 보니 노래를 부르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진짜 인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구매가 가능한 데스타비 부스로 넘어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위주의 피규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원피스, 드래곤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스 좀 놀라웠던 거는 가격이었는데 이런 피규어들이 5,000원이더라고요. 이게 새 제품인데도 가격이 이러니 많은 분들이 사가셨는데 특히 이런 저가 피규어들이 주로 나갔는데 저도 이거 사려다가 사진 찍을 때 다 집어가셔서 먼저 사고서 찍을 걸 싶었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소녀전선의 피규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 반가웠네요. 그리고 옆에는 코토부키아라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원신의 바바라 피규어를 볼 수 있었고 섬의 궤적이나 제가 좋아하는 롱맨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롱맨을 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보니까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었던 아이돌 마스터가 있었고 부스 뒤에는 토카이 테이오랑 유이왕의 사만마, 그리고 프린세스 커넥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종류는 제일 다양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다음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아마 이번 AGF에서 가장 부스가 많았던 게 애니플러스가 아닌가 싶은데 가장 큰 부스에선 굿즈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애니플러스의 경우 멀리서도 아 저기가 애니플러스구나 싶을 정도로 현수막을 크게 걸어둬서 찾는데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굿즈는 주술의 전, 파이 패밀리, 프린세스 커넥트, 러브라이브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영 예정인 전생들 애니 홍보 부스도 있었고 건너편엔 제일 복권으로 유명한 이치방 쿠지가 있었는데요. 원피스부터 귀멸의 칼날, 에반게리온이나 플레이스테이션 복권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시고 계셨는데요. 부스 둘러서 벽을 기준으로 줄이 쭉 이어져 있었고 뒤를 봐도 줄이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면이 지나서야 줄을 설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줄을 서고 내부 부스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보인 포토존은 흥신소 68이었습니다. 포토존인데 너무 리얼해서 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잘 구현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게임 동아리부인데 이 아기자기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구성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앉아있는 아리스와 숨어있는 유즈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포토존 이후에는 역대 이벤트 목록들을 볼 수 있었고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크릴로 장식한 트리와 포스트잇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는 메모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볼 수 있었네요. 이후에 방문 굿즈를 받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AGF에서 가장 훌륭했던 부스라고 생각합니다. 줄은 길었어도 매우 빠르게 순환이 되어서 30분도 안 걸렸고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체험에 중점을 둬서 부스를 체험하는 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서코, 지스타, 이번 AGF를 기준으로 총 3번째 오프라인 행사인데요. 갈수록 부스 퀄리티나 체험 요소가 올라가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블루 아카이브 부스 건너편에는 소니 뮤직 부스가 있었는데 내부에서는 아이돌 마스터 라인 전신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는 니지산지 부스가 있었고 벽에서 구매 가능한 굿즈를 볼 수 있었고 다음은 반다이 남코인데요. 입장 전부터 사람만한 건담이 있었는데 이거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멋이 상당하더라고요. 내부에서는 건담 애니메이션 소개와 김열의 칼날 피규어와 프라모델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산문화사 부스인데 여기도 김열의 칼날 굿즈를 팔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엄청 저렴했습니다. 만화책들도 구매가 가능했고 빨간 머리엔 굿즈들과 짱구 캘린더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 마스터도 있었네요. 다음은 대원 미디어 부스. 여기도 피규어 라인 전시 부스였는데 원피스와 히로아카, 어가초와 미제로 그리고 전생슬 피규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엔 홀로라이브 굿즈 부스를 지나서 피규어 프레소에 도착했고 여기서도 피규어를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미쿠가 많았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애니메이트 부스가 있었는데요. 이쪽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스타즈 부스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내 오프라인 행사 참여를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부스도 상당히 이뻤네요. 그렇게 엄청 큰 루피를 지나서 이번 AGF에서 가장 관리를 못했던 애니플라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애니플라자는 카운터 사이드, 라스트 오리진, 명일방주 굿즈를 판매했는데요. 인기 많은 게임들의 굿즈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번 AGF에 참가한 부스들은 대체로 포스기를 3대 이상 설치해두는 게 기본이었는데요. 저 작은 부스에서 포스기를 하나만 설치해둬서 되게 수단이 오래 걸려 옆 부스에 지장이 갈 정도로 줄이 길었습니다. 하필 건너편 애니메이트 대기줄과 겹치게 해둬서 줄서기에 혼동하기 쉬웠던 점이나 토요일에 너무 많은 물량을 판매해서 일요일은 굿즈가 거의 없다고 밤에 공지가 올라왔는데 여러모로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을 기다려서 구매줄 가장 앞에 도착했는데요. 부스 앞에는 아크릴 키링들과 겁나 큰 마우스패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하네요. 저는 명일방주의 머그컵을 구매하려고 줄을 섰는데요. 운 좋게 머그컵은 재고가 남아서 무사히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스타에도 참가했던 에버소울 부스에 도착했는데 곧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부스 컨셉을 크리스마스로 해뒀더라고요. 포토존이나 체험존도 아기자기해서 귀여웠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오타게 부스에 도착했는데 제가 굿즈 줄을 설 때 이미 행사가 끝나서 다들 쉬고 있었습니다. 이 부스의 경우 행사 때마다 주변에서 다들 카메라나 핸드폰 들고 찍으시면서 웃으시던데 이 행사 자체도 오래된 행사이고 이 자체를 즐기러 온 분들이 즐기기에 부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오프라인 행사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서 어느 행사장이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행사를 경험하거나 체험하러 오는 게 아닌 비방을 목적으로 이분들을 촬영해가는 건 이분들에게 신뢰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던 2022년 AGF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2년 가까이 못 열리다가 이번에 다시 개최된 행사인데요. 2019년 AGF 때보다 참가 인원이 배는 많아지고 전보다 부스 다양도는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체험하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특히 행사에서 구매 가능한 특가의 굿즈들이나 다양한 체험형 부스가 AGF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2022년 들어서 어느 행사장이든 대부분 코스프레는 원신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AGF는 원신보다도 다양한 장르의 코스프레가 많았어서 상당히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추운 날 코스 하시느라 추우셨을 텐데 덕분에 재밌는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최근 오프라인 행사 참가자가 매우 늘어서 새벽런이나 전날부터 대기하는 이런 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걱정되기도 하고 너무 과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가져야 하는 한정 굿즈들이 아니라면 점심 이후에 입장 시 줄도 안 서고 다양하게 체험이 가능합니다. 새벽에 대기하는 게 아니면 아예 구매를 못한다거나 참가를 못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불안감에 너무 이른 시간에 갈 필요가 없으니 다들 여유를 가지고 재밌게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AGF가 끝났고 12월에 마지막 남은 오프라인 행사 12월 서코가 남았는데요. 크리스마스에 열리는 서코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